Only met on the weekend. Said I'm not catching feelings. Oh, I guess. 주제는 왜 파마넥시여야만 하는가 라고 주제를 잡았었는데 갑자기 또 면역하고도 연계가 되겠다, 면역이 기초가 돼서 지금은 면역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 그죠? 여러가지 면역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잖아. 그 요인들이 있는데 면역도 알고 있고 여러가지 원인도 알고 있고 다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뭔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집어서 면역이 뭐야? 그러면 쉽게 딱 이거야 라고 정의해서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늘 이제 볼 수 있는 저명한 박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면역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요거는 유튜브에 보시면 이분의 전설의 카이스트의 면역력 박사. 면역학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뭐 제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제 면역학자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야, 면역력이란 게 뭐야?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약은 없어.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식품은 없어. 자꾸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자기 건강을 생각하다 보면 자꾸 이제 많은 것들이 질병에 대한 저항이라는 그런 이미지로서의 면역,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 당연한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면역력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학문의 그 분야로서 면역학을 제가 연구하는 면역학 교과서에도 면역력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은 면역력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 시민들이 만드는 말일 것 같아요. 그냥 살다 보면 좀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체력이 다른다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이런 많은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는 면역이라는 단어를 자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면역의 문제가 아닌 것도 면역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면역학자로서 면역 반응을 연구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뭐냐 하면 면역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정교하거든요. 이런 인체가 이런 그런 복잡하고 정교한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진화론적으로는 지금 미생물과의 우리가 투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좀 개발하게 된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전제되는 거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다 한 가지처럼 그냥 외부의 침입자로 느껴지겠지만 우리 이 세포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바이러스랑 세균은 완전히 달라요. 세균 같은 경우도 세포 안에 사는 세균이 따로 있고 세포 밖에 사는 세균이 따로 있고요.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 몸에 침입하는 침입자 중에서 회충 같은 것도 있어요. 요즘 거의 없지만 이런 것도 침입하거든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뭐 눈에 보이는 그 회충에 대한 면역 반응이 같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지금 침입자들의 어떤 그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각각 맞는 우리의 면역 반응이 다 우리가 정교하게 개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라는 게 면역이 하나여야지 우리가 높다 낮다 얘기할 텐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떨 때는 이거에 면역 반응은 너무 높은데 저거에 대한 낮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딴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뭐 우리가 어떤 데는 무슨 뭐 의료팀도 있고 어디는 영업팀도 있고 어떤 연구개발팀도 있는데 우리가 내가 회사 사장님으로서 이 회사를 잘 번창하게 하고 싶다면은 사실은 지금 뭐 연구개발 쪽은 지금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단을 그쪽을 하긴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쭉 뒤로 가시면 아까 신희철 카이스트 박사,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유튜브에 있어서 이 내용을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 유튜브에서 보셔서 정확하게 이 관계되는 의학자들은 면역력을 뭐라고 얘기하나. 근데 면역력이라는 건 없다고 그러죠. 면역 체계는 있어요. 우리 몸에. 왜냐하면 어떤 물질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 침입자들, 쉽게 말하면 침입자들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은 내 몸에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쉽게 이제 전문가로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을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가장 쉬울까 봐 그래서 많이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너무 다양한 정보가 많아요. 근데 이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의가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더 깊게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면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그 내용 중에 그 면역 체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들, 방어 체계죠. 내 몸에서 갖고 있는 방어 체계는 무수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종류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를 예상해 갖고 내 몸은 진화하고 계속 방어 시스템을 받고, 쉽게 말하면 세상에 과거에는 뭘로 전쟁했어요? 창이나 그죠? 방패로 했는데 그 다음에 진화돼서 또 뭐로 했어? 총으로 했죠. 그 다음에 크게 더 대포로, 그 다음에 지금 핵이죠. 지금 아까 그 정미환 선생님께서 서두에 오늘 지금 이번 이렇게 국가 재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보면 지금 핵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지금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우리 종족이죠. 그런데 계속 핵실험하고 있고, 근데 이런 지각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린 지금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더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각으로서 지금 자연에서 일어난 일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실 정의 내리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알면 어떻게 우울해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우울한 생각을 갖는 순간 내 몸은 어때요? 그쵸, 불편해지잖아요. 아까 정미아 선생님 얘기했죠? 방송에서도 계속 보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우울 모드예요. 제가 오늘 또 갑자기 우울 모드가 와가지고 진짜 강의는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다운되는 거야. 그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내 몸에서는 생각만 가지고도 뭐가 돼요? 확 다운돼요. 그럼 내 몸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방어 체계로 얘를 이겨내려고 많이 애를 쓰겠죠.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는 의지력으로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죠. 생각을 바꾸거나, 생각으로서 바꿔지지 않을 때는 어때요? 환경을 바꿔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다 방어 체계, 면역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면역력은 없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왜냐면 환경이 빨라요. 환경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맞추어서 막 이렇게 방어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다? 물질들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이 아까 바이러스와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세균. 바이러스는 뭘 통해 나와요?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죠? 세균은? 그렇죠. 알고 있는데 대답할 수밖에 없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긴 다 알아요. 요즘에 모르는 사람 없어. 아이들도 알아.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대답해 주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저는 늘 요즘에 하는 얘기가, 주장하는 모든 게 다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장한 게 내일은 변동될 수 있어요. 왜 변동될 수 있냐면 상황이 바뀌었거든. 저희 이 얘기를 왜냐면, 저희 남편이 언제는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한참 지난 다음에 굉장히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강하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먼저 이 얘기를 했잖아. 근데 왜 바뀌었어? 그랬더니 바뀔 수도 있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냐, 일관성이 없어.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면 그래서 의료도 계속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질병이 똑같은 원인을 이름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증상이나 치료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감기 굉장히 똑같은 통합적인 말이잖아. 근데 굉장히 원인이, 발생하는 원인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나중에 어때요?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달라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통해서 내 몸에서 방어할 때 열을 내 하면 증상으로 이건 감기야.
그래서 막 싸우고 있을 때 아프고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면 추워. 한기가 들어. 그럼 이것도 어때요? 감기야. 거기다 조금 더 붙여서 몸살이야. 그죠? 근데 통칭은 감기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하나 주장한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건 아니라고 말을 했던 그 젊은 시기의 그 혈기가 이제는 없어져요.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것도 옳은 말이야. 얘기하는데 지금 아까 신희철 박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야.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뭐가 달라져요? 면역하면 면역체계에 주장하는 바들이 다 달라져요. 근데 다 맞다라는 거야. 과거에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진화하면서 보면 염증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염증으로 치료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병이. 그러니까 어때? 나한테 그게 적용이 되냐 아니면 너한테 적용이 되냐 하는 거지 정의 내려서 옳다 그렇다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는 모든 걸 수용하고 이해해야 될 세상에 온 거야. 그만큼 우리가 정보가 노출돼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이번에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그걸 왜 알았을까요? 정보잖아요. 해외에서도 전 세계가 알았잖아. 그래서 조문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나는 깜짝 놀라서 저기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조문을 보냈다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무슨 위로할 마음이 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살상무기로 죽이면서 너무 가면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걸 내가 정죄할 일은 아니잖아. 단순히 내 생각인데. 근데 이거 뭐냐면 정보가 이제는 너무 쉽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몰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9시 넘어서 카톡 뉴스를 이렇게 봤어.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보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아서 면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냐? 근데 한 사람의 얘기만 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다 수용하라. 그건 왜냐면 내 몸의 모든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그것들은 물질이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그쵸? 그런 정보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다 수용하시면 돼. 수용하시고 상대에 맞게 이렇게 배정하시면 돼. 이 말 너하고 적용이 되네. 이렇게야.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시대가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는 어차피 우리 몸에도 인체에도 우리가 뭐예요? 공생하고 있죠. 우리가 세포로 이루어지는 이 몸 안에도 세포 내에서도 뭐가 있어요? 세균이 공생하고 있잖아. 그 세포의 대표적인 세포가 어떤 거야? 미토콘드리아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유익하고 너랑 나랑 공생을 해야 되니까 함께 사는 거야. 그러듯이 세균과 바이러스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왜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너무 단속이야. 너무 깔끔이야.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행위들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새롭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동질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사람하고 교감할 때 가장 먼저 쉽게 교감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신체 중에 눈이죠. 눈. 근데 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은 흰 동자가 있대요. 흰 동자. 근데 흰 동자가 없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흰 동자가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했잖아. 그 흰 동자 때문에 공감을 얻고 혹시 여러분들 E.T.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E.T.? 그럼 세대가 비슷한데 E.T.를 하면? 저 우리 서영진 선생님 E.T.? 알죠. 알죠. 근데 왠지 외계인이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공감가잖아. 그게 흰 동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이티같이는 생겼는데 흰 동자가 없는 게 있어요. 흰 동자가 없이 검은 동자만 있는 거 있어. 거기는 뭐예요? 우리가 혐오감을 느껴. 그걸 두려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막 출생하면 이뻐 하고 뭘 맞춰요? 눈을 맞춰. 그래, 눈 맞춰. 입 맞추는 건 나중이고 눈부터 맞추죠. 그래서 눈에 이렇게 교감하고 있을 때 파장에 갔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막 얘기할 때면 아빠나 엄마의 눈 맞추고 이뻐한 그 사랑에 그 도파민이 계속 이렇게 서로 전달된대. 근데 놓고 아이를 눈 맞춤을 안 하고 딴 데 가면 파장이 끊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눈 맞춤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눈 맞춤이 쉽지는 않죠. 뭐 하고 눈 맞추고 있어요? 핸드폰, 스마트폰. 부모하고 눈 맞출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류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서적인 교류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야? 몸의 모든 정서적인 교류를 돌릴 수 있는 호르몬에 이상 신호가 온다는 거죠. 끊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신경이 끊기죠. 이렇게 하면 신경 전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전파도 다 파동으로 신경 전달이거든요. 그게 끊기면 어떻게 돼? 일단 교감을 못해. 일단 교감을 못하니 말수가 줄어들어 있잖아요. 언어가 소통이 안 돼. 요새 화두가 소통이잖아요. 소통되지 않고 교감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굉장히 피폐해져. 그래서 요새 자폐증 애들 많아지는 게 뭐야? 부모가 바빠.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 열리 내몰려.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해요? 전달 물질이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어떻게 됐어요? 자폐증 아이들이 뭐예요? 정서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게 자폐잖아. 그죠? 지 맘대로 움직이잖아.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눈 맞추고 움직이고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걸로 통해서 끊어진 전파가 이어진대. 그래서 희망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면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천적이 아니에요? 선천적은 뭐겠어요? 선천이 부모의 환경이 그런 상황을 영향을 받은 거잖아. 선천적. 그럼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는 개발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생성된다라는 게 희망적인 거야. 왜냐면 지금 뇌가 멀쩡한 사람 치매 걸리죠? 그 치매 걸린 사람들 뭐야? 뇌가 쪼그라들어서 그래. 안 써서. 근데 그거를요 계속 운동하고 독서하고 막 공부하고 이러면 뇌가 쓰잖아. 뇌가 다시 커져. 뭐라면 그 있잖아요. 수양버들 나무가 여름에는 푸르잖아요. 겨울에는 어때요? 앙상한 가지만 있잖아. 봄에 어떻게 또 물 많고 막 이럴 때는 다시 또 하잖아. 그런 것 같이 우리 그 뇌 신경의 줄기에 메말라 버리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학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되면 교감할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아니면 혼자 있고 이런 환경이면 어때요? 교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말라 버리는 거야. 그래 메말라 버리면 어때요? 기억도 결국은 끊기는 거예요. 쓰지 않으니까. 근데 또 다시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회복된다는 거죠. 그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희망이고,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새로운 걸 자꾸 찾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지금 물질의 바란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있는 영양물질이 들어와줘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 아까 정서적인 교류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커지고 뇌신경이 많이 이제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부피가 커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환경적인 요인 중 말고 영양적인 요인. 바란스 있게 들어오냐 이거야. 그렇다면 많은 여러분들이 찾고 영양소 얘기하잖아요. 그 영양소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필요한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란스가 맞지 않으면 언밸런스에서 생기는 거가 언밸런스 질병이에요. 그게 나타나는 게 뭘로 나타나냐에 따라 병명이 붙어진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 알츠하이머다, 파킨슨이다. 그런 다 그 이름은 뭐예요? 고유명사죠. 병명의 이름 딴 거는 다 그 연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병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치매의 일종이고, 혈액 혈액 치매도 있지만, 그다음에 파킨슨 병은 뭐예요?
그것도 뇌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파킨슨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조절을 못 하잖아. 지 맘대로 흔들죠? 떨어요. 그럼 그 파킨슨이 왜 왔냐 이게. 그러다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파킨슨이란 병이 이렇게 하는데 뇌 질병 중에 하나가 그거다. 왜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거기서 제대로 작동을 해줘서 얘가 움직이는 걸 수동시켜줘야 되는데 수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끊긴 거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떠는 거죠. 흔드는 거죠. 다리 갖다 올릴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리고 디딜 때 디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명령을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끊겼다 붙였다 끊겼다 붙였다 하니까 얘가 내 마음대로 아니고 쉬어야 될 때 흔들어서 같이 진행한다는 거죠. 흔드는 거죠. 그럴 때 뭐야? 그게 다 무슨 영향?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몸에서 지배를 하고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다 뭐다? 그죠? 내 몸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 아까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뭐죠? 영양적인 요인, 그 다음에 영양적인 요인이 있을 때 식습관에도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경쟁 구도 속에서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상대가 하는 말, 무심히한 그 말이 나한테는 상처가 되고 비수가 돼서 돌아왔었을 때 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스트레스가 몸의 모든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되는데 오류 작동하게 하는 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요즘에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만병의 그리고 활성산소라고 얘기하죠. 활성산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아까 환경적인 얘기를 갔었을 때 활성산소고 내 몸에서 호르몬의 조절을 혼선시키는 게 뭐다?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우리 몸 정교하게 모든 호르몬을 아주 알맞게 내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생각하면 뭐부터 돌아요? 침 돌죠. 침이 왜 돌을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세균은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아주 내가 싹 녹이고 말이지 잘근 씹어서 행복 호르몬 내서 막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내 몸에서는 다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는 순간 기분 좋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면역력 아까 면역력은 없다고 그러지만 면역이 확 오르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처 물질들이 팍 나와요. 그래서 여러 행복 호르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좀 옆으로 갔다 올게요. 행복하고 싶죠. 네. 그랬을 때 행복 호르몬을 아는 대로 한번 돼보실래요? 대표적인 거 4개를 얘기를 하는데 혹시 또 아는 거 다 해봐요.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안 나와? 세로토닌, 렙틴, 그것도 호르몬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죠? 행복 호르몬하고는 조금 그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틀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 항변을 못해. 왜냐면 아리까리 하거든.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그죠? 그렇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행복 호르몬, 그 다음에 세로토닌, 또 계속 행복할 때 뭐 논다 그러죠? 엔돌핀. 제일 쉬운 거 대표적인 건데 나는 엔돌핀만 나올 줄 알았어. 그렇죠? 이럴 때 행복하잖아 나. 그죠? 나 알고 있어 하고 이제 잘난 척할 때. 그런데 나는 잘난 척해서 기분 좋은데 상대는 어떻게 연병 잘 알았지라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요 자기의 감정 내가 오늘 이제 정면하면 되는 감정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야. 상대 때 받은 불쾌감을 어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하고 욕을 해버리면 내 감정을 확 버렸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버리라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 못 듣게 들으면 또 기분 나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 몸엔 그렇게 다이돌핀 들어봤죠? 엔돌핀을 몇 배라고 그래요? 그 행복 호르몬 이런 것들이면 여러분들 1000배도 훨씬 넘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돼요? 좋은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기쁜 생각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 생각하고 자녀가 걱정시키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쁜 짓 했던 것만 생각해. 그러면 행복해요. 그놈의 새끼 오늘도 또 돈 달라네. 내가 저가 옛날에 우리 딸내미가 어떻게 돈을 지 맘대로 썼었는지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엄마 하면 가슴이 철렁해졌어요. 내가 오늘 강하게 이제 딴 데 전화 안 해. 돈 떨어지면 전화하는데 나도 또 전화 오면 돈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는데 엄마 그런데 또 여동생이 있다가 한 데서 언니 습관을 잘못 키워서 그래. 딱 용돈으로 정해서 줘.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면 주지 말고 그래야 뭐 또 한참 교육을 받았어요. 아주 단단히 마음 먹었어요. 요번에 딱 주고 요번에 이제 더 이상 안 줘. 이틀이면 다 써버리고 또 엄마야. 아우 내가 그냥 어떻게 안 받으려고 했어.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전화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받잖아요. 하도 오니까 엄마 딴 말 안 해. 난 돈 떨어졌다고 얘기해줘도 그 말 안 하더라고. 한수 얘가 위더라고. 그랬더니 엄마 나 오늘 현혈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헌혈을 했는데 기특하지. 나도 헌혈 잘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네가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이제 어른이 돼가는구나 했더니 한 대서 뭐냐 영화 티켓하고 빵 준다고 그래서 했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돈 보냈어. 아우 나 진짜. 결혼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결혼 전에 대학교 때 그러죠. 그래갖고 근데 어떻게 되냐 그 헌혈한 그것 때문에 빵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약 올라서 막 했던 게 싹 없어지고 어떻게 돈을 다 보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어때 행복해. 그때 보내면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떠냐 돈 좀 주세요 하면 열받는데 내가 주면 기분 좋아. 맞아요. 그죠? 우리 이 사위가 이거 얼마나 영리한 거지. 어머니 글쎄 갑자기 손주 축구하는 것 같다 그러더니 저기 베란다 갔다 그러면서 제가 이 발냄새가 안 났었는데 요새는 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얘긴가 그냥 그래서 빨아서 신기면 되지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몇 켤레인데 걔는 한 켤레 갖고 시킨대. 그래서 지네가 돈 없나 사주면 되지 그랬더니 사달라 이거지. 근데 한 30만 원 하는데 뭐 한 6개월 정도 신는데 뭐 그래 또 어떡하냐 이거 분명히 또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뭐가 와요. 짐이 오기 시작하면 난 나를 못 가. 얼굴이 붉었다 풀었다 이걸 사줘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딱 그래 그럼 사줘. 타이밍을 놓친 거야. 기분 좋게 딱 하나 사주게 그랬으면 좋았을 걸. 어차피 사줄 걸 안 사주려고 삥삥 갔더니 하루 내불게 했던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아프더라고. 그냥 그래서 올 때 서울에 차 타고 올 때까지 이거를 사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결국은 카 직급으로 할 거지 카드 결제하게 딱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끄집어냈는데 가만히 팔이 떨리는 거야 자꾸. 그랬더니 사위가 눈치를 챘는지 딱 보더니 어머니 뭐 카드가 이상했는지 결제가 안 되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딱 들어오더니 뭔데? 뭐 이제 카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그냥 우물우물 하고 있었어. 나는 멋에서 앞에서 이러고 있고 그랬더니 한 대서 내 카드로 해. 저기 뭐 저 카드에 돈도 없잖아. 딱 그러잖아. 왜 돈 없어 하려다가 가만히 있었지. 그래 네가 써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쓰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그걸 사주고 온 마음이 그때부터는 이제 천국이었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흐뭇하지 또. 그래갖고 이틀 지난 다음에 이거 신발 받았어요. 또 막 하는데 그때 행복 호르몬이 또 그냥 그래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돈 버는 돈이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고 이게 면역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면역. 그리고 꼭 우리가 뭐 그래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면역력 저하를 시킨다라면 내 몸에서는 못해요. 호르몬 생각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뭐를 해요? 면역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라기보다요. 물질이라고 하면 물질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뭐야? 내 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결국은 호르몬의 모든 것들이 뭘로 이루어진다? 물질로 이루어진다. 그 물질은 어디서 공급받아? 여러분의 먹거리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먹거리가 필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수인데 지금은 먹거리가 왜 문제가 되는가? 왜 문제가 될까요? 응? 응? 편리성 때문에.
그죠? 농업 환경이 바뀌었죠. 그 수입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땅을 쉬지 않게 하고 자연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계속 생산해내. 그래서 지구도 멸망한다고 얘기해줘. 지금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죠. 그러게 미래학자들은 50년에 지구 종말을 50년으로까지 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50년이면 암이 정복된다 완벽하게 라고 얘기를 해. 지금 암은 어디에서 발병하느냐에 따라 암의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면역이 연결돼요. 왜 면역이 연결돼? 어떤 사람은 암이 내 몸 안에서 있는 물질로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고 남의 거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거 내 거라고 그러면 공격을 안 해. 남의 거다 생각하면 공격을 해. 근데 내 걸 남의 거로 알고 공격을 하는 게 뭐다? 무슨 질환이다? 자가면역이요. 그 자가면역에 문제가 있으면 뭐가 발병해? 그러니까 암세포는 남의 것까요? 내 것까요? 내 거지. 여기서 약간 혼돈이 와요. 암은 남의 거죠. 그죠?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니까 내가 공격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걔도 진화돼서 공격하지 못하게 물질을 바꿔내요.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고 있잖아요. T자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깨서 활동하지 못하게 죽여버리는데 암세포도 남의 거잖아. 공격 뭘 어떻게 생각해? 얘도 진화했어. 아 쭈구리 네가 T세포 요게 까부네 방어하네? 그럼 뭐래요? 얘를 못하게 사이토카이너 물질을 싹 암세포도 내보내. 그런 세포 안에서 이렇게 찾아내지 못하게 막을 이렇게 연막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못 찾아. 그러면 그게 증식하면 뭐가 돼요? 암이 계속 커졌다. 이렇게 발병했다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내 몸에서 가지고 있는 T세포가 그것들을 찾아내서 공격하면 돼. 남의 거는 공격하고 내 건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계속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계속 발전하죠. 치료 방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하면 내 몸 안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바뀌어. 요놈 잡아놓으면 요렇게 바뀌고 요놈 잡아놓으면 요렇게 바뀌고 그 어떤 놈은 요렇게 해서 바꾸는 거에 아직 미처 진화하지 못했으면 그걸로 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항암이다, 레이저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약물로 했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회복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 약물이 나한테 적용되냐, 내 몸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야. 그래서 끊임없이 약은 어때요? 끊임없이 환자를 갖고 마루타로 뭐를 내요? 데이터를 내요. 그래서 여기 써보고 적용되면 오케이. 적용 안 되면 얘 거 써보고. 안 돼? 이것도 아니나 저 거 써보고. 이게 발전이에요. 그래서 50년까지 가면 그 다양한 물질들을 찾아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50년 되면 어떻게 희망적이죠. 암 환자들한테 희망이지. 근데 50년 후에 내가 앞으로 30년 후에 걸리면 너무 좋지. 땡큐죠. 이거 저거 다 쓰면 돼요. 백신하고 똑같아요. 백신을 왜 쓰느냐면 백신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항체라 그러죠. 항원이라고 그래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그래 들어오면 그거를 남의 거 그걸 항원이라고 그래. 그럼 내 몸에서 뭘 생겨? 내 거 방어할 수 있는 항체가 생겨. 그럼 그 찌꺼기들이 얘네들 죽여버렸잖아요. 찌꺼기가 나면 기억을 해요. 아우 이혜린이 왔다 갔네. 또 이혜린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쟤를 패서 공격하는 걸 알아. 해. 근데 이혜린이가 싹 성형수술해서 O형으로 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어머 나 O형에는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저것 해보고 내 몸에서는 이제 모든 총동원해갖고 얘를 공격해봐. 이게 면역이야. 근데 그런 걸 갖고 있냐야. 그걸 갖고 있는 걸 뭘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엔돌핀. 행복 호르몬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뭔 호르몬이 있어요? 다이돌핀.
니캉내캉 눈 마주치고 사랑해. 부비부비. 오늘 밤에 남편하고 눈 마주쳤어요? 옆에 친구하고 눈 부딪혔어요? 아니면 스킨십 한번 해봤어요? 끌어안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등허리 도닥거리고.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 안아주고 두드려주죠. 최상의 거기에 저기가 있는 거예요. 치료혈 거기가 있어요. 치료액이 막 팡팡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위로할 때 내 마음에서 뭐가 가겠죠? 치료되고 사랑해주고 할 수 있는 그 아주 애틋한 모든 게 다 전달되잖아. 교감돼요. 그래서 어떡하나 치료 주사약을 그대로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널 너무나 이뻐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혜린 선생님 표정 좀 봐봐. 하고 저렇게 시그널을 보내면 내가 어떻게 녹아버리지. 내 품에 안을 정도면 어때요? 애틋한 마음이 간다. 그래서 자꾸 안아주세요. 남편 등 돌리기 시작하면요, 어떡하지? 등을 부비부비 하든지, 그 괜찮아요. 등끼리도 등 쓰스러지지 못하면 부비부비 해드려. 그래서 젊을 때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니캉나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끌어안고 있다 조금 있으면 힘들어 죽겠어. 좀 더워 죽겠어. 전리 가서 이제 침대도 따로, 그래 그것도 모질라서 이제 각방.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면역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사람에서 오는 교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절대 각방 쓰면 안 돼요. 치료할 수 있는 게 같이 사는 거. 근데 요즘에 어때? 다 독립해서 혼자 살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누구하고 동무해요? 개하고 동무하잖아요. 그래도 그 개라도 하면 행복한 거. 강아지 눈동자가 하얀 점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지. 가서 눈동자에 까만 것만 있는지 하얀 거 있는지 봐서 까마면 그냥 보내주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 그 내 몸에는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게 사담이 되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인체에 대한 것들, 그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정의해서 딱 1, 2, 3, 4로 내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그냥 애틋하게 봐주시면 된다. 어때? 지그시 이빨 싹 몇 개 내놓고, 제가 이빨이 좀 빠져서 그렇지 이렇게 그래도 웃는 게 낫지 제가 인상 빡 쓰는 게 나아요? 웃어줘. 약간은 여기 꽃핀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해벨 쭉 가면, 그쵸. 그래도 돌아도 참 희한하게 돌더라고. 어떤 애는 살살 웃으면서 돌고, 어떤 애들은 그냥 욕하면서 돌고, 어떤 애는 훌딱 먹고 돌고. 이상하더라고. 난 많이 봤어요, 서울역 앞에서. 근데 어차피 돌긴 도는데 정신적인 문제죠. 요즘에 정신적인 문제가 왜 계속 많이 생겨요? 대화할 수 있는, 이 정신적인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가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은 부대꼈잖아요. 이불 하나에 막 6명, 7명씩 자면 어때요? 이불 땡겨하고 뭐하고 부대끼고 하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얘한테 부딪히면 얘한테 화풀이 하고 그러니까 그 감정의 쓰레기가 고일 새 없이 흘러가는 거지. 버려지는 거죠. 그죠? 그다가 나중에 막내는 누구한테 버려? 강아지한테 가서 자버려. 그래서 어떻게 그런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그렇죠. 피폐해지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환경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독하고 외롭고 이거 같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다 뭐래요?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햇빛을 봐요, 안 봐요? 공짜로 준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병이 들어요. 암 환자들 필수로 치료하는데 필요한 게 뭐야? 햇빛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광선이라 그랬어요. 그 빛을 쏘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할 수 없어요. 왜? 근데 우리는 어떤 빛을 써? 이 빛을 쏘잖아. 언제 써? 밤에 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얘 내가 어떻게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쉬지 않으면 그 아까 다이돌핀, 마이돌핀이 그 다이돌핀 외에 또 몇 천 배가 되는 게 마이돌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얘가 지금 어떻게 하냐? 이런 빛 우리가 또 저기 할 때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짬내서 특히나 뭔가 공격하는 내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햇빛을 봐라. 죽었다 깨는 시간 없어서 못한다 그러지만 거짓말 마세요. 맘을 안 먹은 거야. 맘만 먹으면 햇볕 얼마든지 쏠 수 있어요. 자외선 무섭대요.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아? 그죠? 구더기는 구더기대로 밀어놓고 우리가 된장 먹었잖아. 그죠? 어쩌다 행운이면 된장에 구더기 들어가면
단백질이지. 그게 콩에서 생긴 고기니까. 여러분들 뭐 바퀴벌레 안 먹어도 딴 나라는 먹어. 맞아. 지금 메뚜기 안 먹어도 먹잖아요. 다. 앞으로는 곤충이 식량을 대신한다고 그러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좋을 것들은 안 먹고 쓸데없는 것만 먹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바뀌잖아.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돌아가면 돼. 과거로 돌아가면 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산업사회에서는 어떻게 이 건축물이 다 바뀌었죠. 뭘로? 세멘트로.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깨부시고 거기다 나무 심고 풀 심고 그나마도 좀 안 되면 어떻게 옥상에라도 심잖아. 양심들은 있어서 지금 이제 조금씩 뭔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여러분들 소식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구를 많이 먹으면 죽인대요. 내 몸 죽이고 그다음에 지구 죽인대. 왜 그러세요? 산소를 많이 써요. 많이 씹으면 뭐를 많이 써야 돼요? 산소를 많이 써야 돼요. 운동 많이 하면 산소 많이 쓴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많이 먹으면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뭘 많이 뱉어? 이산화탄소 많이 뱉으니까 나도 죽고 나라도 죽고 세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몸에서는 방어하다 환경 때문에 이제 아군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 환경을 바꿔. 가장 바꿔올 수 있는 게 사람을 많이 만나. 뭘로? 좋은 기분으로. 내가 해볼쭉 웃으면요, 처음 본 사람도 뭐 쟤 미쳤나봐 하더니 같이 웃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계몽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을 살리고 내가 살아.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나를 질병을 일으키는 게 세균과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남이다. 남이 들어오면 내가 남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면 된다. 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게 면역이다. 그죠? 근데 그 면역, 이런 것들 때문에 먹거리로 오는 것들을 내 몸에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먹거리인데, 먹거리에서는 어디에서 올라와요? 식단에서 올라온다요. 식탁. 근데 식탁이 여러분들이 내 몸의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남에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게 녹황색 야채, 과일이다라고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식단에서 적기 때문에, 아니면 조리법에서 손실되기 때문에 결국 내 몸에서는 어때요? 내가 너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해지고,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면 얘가 헷가닥 돌아서 뭐 어떻게 해요? 나를 너로 인식해. 그래갖고 뭐가 문제가 돼요? 요즘에는 면역 질환에서도 자가 면역 질환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루마티스. 그죠? 그래서 치료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내 몸 안에서 모든 방어 기전을 다 죽여버리는 게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다 죽이면 내가 뭘로 살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환경이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사람을 자주 만나라. 흰동자를 자주 봐라. 어차피 흰동자들이 점점 잘 안 보여. 그 왜 안 보여?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좋은 사람. 내가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조금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 왜 그럴까 하고 내가 웃어주면 돼. 그리고 내가 사랑하리. 그죠? 그럼 품어주고. 이러면 뭐가 느껴? 면역이 올라가요. 면역이 올라가요. 내가 행복해서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분별력이 생겨. 아, 저놈은 죽일 놈이고 내 놈은 살릴 놈이네. 자기 면역이 회복이 돼. 그래서 첫 번째, 사랑하자, 안아주자, 쓸어주자, 만나주자, 그 다음에 다독여주자, 웃어주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생긴 치아 많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양으로, 이제는 무슨 시대?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하는 시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2000년부터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의사들이 얘기했어요. 현대인들 질병의 100%가 뭐다? 원인이 영양 불균형이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비타민, 미네랄, 제제를 냉면 대접으로 하나씩 먹어라. 근데 2000년보다 22년 지난 지금 환경이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졌죠. 그러면 여러분들 냉면 대접이 아니라 다라이로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얼만큼 드셨나요? 그죠?
내가 우리가 밥상에서 먹는 것들은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먹기 위해서 먹는 거고, 사실 필요한 것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찾아서 드셔야 될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고 이제 다 공개돼 있어요. 이거 내가 하는 얘기는 그냥 옮겨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선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별하냐? 다 누군가가 자기 먹는 게 다 최고라고 해. 그랬으니까 선택했죠. 홈쇼핑에서 무릎에 카트리지 포뮬러, 아니 그거 우리 제품 이름이지.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먹어야 된다고 다 사잖아. 오메가 하니까 다 먹잖아요. RTG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RTG 하니까 RTG라고 얘기하면서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듯이 이제는 뭐다? 필수인데 이제 뭐냐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선별할 수 있어야 돼, 회사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때는 그 중에 그 수많은 회사들 중에 파마넥스라는 회사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왜 파마넥스냐? 여기 한의학의 신기원 이거 방영 시간 내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요거 특선에 이건 MBC 다큐멘터리예요. 회사에서 한 게 아니고 유튜브에 치시면 요거 나와요. 요거 유튜브 찾아서 한번 보세요. 네. 자, 그래서 파마넥스란 이거예요. 현대의학과 대체의학 사이에 뭐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필수라고 그러죠, 선택이.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현대의학의 강점은 항생제요법과 수술요법. 근데 이걸 뒷받침해줘서 급할 때 이걸 써야 돼요. 급할 때 써야 되는데 이걸 써서 회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요. 자연생익제제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건강식품은 어떤 게 건강식품일까요? 그렇죠. 내가 일상에서 그냥 푹푹 삶아서 먹을 수 있는 거, 그건 뭐야? 위생이나 뭐 함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신고하면 내가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영업신고만 하는 건강식품 둔다. 근데 요 중간에 기능이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내 몸에서 들어와서 정확한 일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먹어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허용치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한국의 그렇죠. 식약처죠. 식약처에 뭐를 받아야 돼? 검사를 받아야 돼. 굉장히 까다로워요, 허가 기준이. 자, 근데 파마넥스라는 회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런 유수의 과학자들로, 의학 박사로 이런 유명인들이 모여서 대집단을 이루고 있죠.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25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과정이 있죠. 과정에 이 6S 품질 공정 과정을 거쳐야지만 소비자한테 이게 어떻게 해요?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은 얘기하기를 그래요. 한 3가지 과정 거치면 신약으로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원숭이나 쥐에 연구해서 임상이라고 안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 그것도 임상이라고 하나요? 쥐에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제품을 이렇게 실험했습니다 하고 올리는데 돈이 얼마? 10억에서 20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상 거기서 조금 더 진화해서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했었을 때 얼마? 20-30억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근데 아직 이게 팔릴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 연구비만 들어가잖아. 근데 신고만 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완전히 FDA나 이런 식약처 공인기관에 가서 허가를 받으려면 수십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약의 역사가 100년이 넘다 그러죠. 근데 뭐가 없다고? 신약이 없다라고 해요. 왜냐면 복제품 갖다가 그걸 어떻게 로열티 주고 쓰는 거죠. 그 정도고, 사실 이 6가지의 품질 공정 과정을 거친다라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안전성과 효능 입증 이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사실은 웬만한 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이 과정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마넥스라는 회사는 독보적으로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약회사의 시스템을 가지고 출범했기 때문에 가세요. 전 세계에 걸친 R&D 센터 지금 보세요.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잎모초 같은 거 푹푹 삶아서 한우로 만들어서 캡슐 속에서 넣어서 먹는 거하고 얘는 어떻게 얼마나 엄청난 이 설비가 뒤따라가잖아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파마넥스는. 그래서 뭐가 있다? 안전하다. 그래 파마넥스 회사는 뉴스킨 얘기하고 파마넥스 얘기하면 건강기능식품 회사 이거 잘 몰라요 소비자들이. 뭐라 그래요? 다단계 회사 그렇게 얘기해. 근데 파마넥스 회사는 어떻게 한다? 파마넥스 회사와 뉴스킨 회사는 한 회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인가요? 아주 다르죠? 태생이 틀려요. 파마넥스 회사는 뭐야? 한약 기반으로 해서 신약에 접목한 회사가 파마넥스 회사고, 그 다음에 뉴스킨 회사는요, 스킨케어 전문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달라. 근데 뭐를 같이 해요? 유통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센터에서 파마넥스는 어떻게 이렇게 4대 메이저 투자자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기관에서 파마넥스 회사에 투자를 해요. 좋은 제품 만들으세요. 좋은 설비 갖추세요. 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회사가 이윤을 남길 것이다 그럴 때 내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 그래서 무슨 회사다? 주식회사예요. 다단계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받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디예요? 유럽, 차이나, 이쪽이 어때요? 여기 아시아, 미국 이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수기관, 이 기관들이 다 함께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캡슐 하나, 여기 내가 먹는 제품 하나, 오메가 하나 그걸 가지고 좋니 안 좋니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유수의 어마어마한 기관에서 이걸 다 연구해서 옳다라고 사인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오메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분이 누구죠? 칼 주라시 박사,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돌아가셨죠? 작년인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호르몬을 바꾸는 역할을 했죠. 신약으로 뭘로 만들었어요? 여성들 임신 못하게 하는 게 뭐야? 피임약 개발했잖아요. 근데 산하 제한에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뭐가 부족해? 산소 부족해서 지구가 멸망하니까 어떻게 사람 수를 줄이는 거야. 전쟁도 일련의 그런 것도 있어요. 땅 따먹기에 내 땅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구가 조절이 돼요. 생태계야 이게. 그리고 어떻게 세균으로 죽어나가요. 그래서 조절이 돼요. 그래가 그게 이 양육강식이라 그랬고, 그래서 인구 포화도를 막고 있는 거, 그 조절을 하는데 여기 어떻게 해요? 호르몬을 조절해서 임신을 못하게 하는 게 칼 주라시 박사가 했던 그저 피임약을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게 좀 많은 생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생명이 이렇게 신에 거역한 거 아니에요? 신은 나를 종족을 번식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종족을 번식하지 못하게 어떻게 대항한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뭐를 했어요? 양심 선언했죠? 지구를 살리는, 아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파마넥스에 들어서 질병으로 가는 거, 호르몬으로 문제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본인이 죽기 전에 좋은 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파마넥스에 이 사람이 연구 책임자로 오게 된 거죠. 연구 책임자가 아니라 자문위원으로. 그래서 이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멋있게 생겼죠. 여기 가시면 다 있어요. 75명의 상인 과학자는 어떻게 한다? 아예 적을 두고 일하는 사람. 비상인 과학자는 어때요? 연계돼서 일하는 사람 150명. 그래서 225명.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94년에 설립됐고요. 여기서 굉장히 건강기능식품인데 뭐죠? 의약품처럼 뭐가 있다고? 논문이 있고 임상이 있다고. 이걸 가지고 있어서 파마넥스 회사는 일반 건강식품 회사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동서양 의학의 접목, 융화 있죠. 이렇게 아까 교류하면 낫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미 FDA에 뭐라 했죠? 분쟁이 일어났었죠. 그게 어떻게 해요? 콜레스테린이죠. 콜레스테롤이 요새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근데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 혈액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거는 먹으면 혈액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싹 떨어뜨린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어떻게 해요? 콜레스테롤 떨어뜨려서 의약품으로 팔던 그 회사는 어떻게 해요? 비상사태죠. 머크사 100년 역사 갖고 있죠? 근데 어때요? 매출이 반토막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난리가 났죠. 저건 약인데 왜 일반인들이 팔게 하냐? 소송 걸렸죠. 근데 어때요? 화마넥스에서는 붉은 쌀에서 채취한 그 성분이기 때문에 식물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이건 건강기능식품이다.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승소했죠. 근데 계속 시비가 되니까 어떻게 니네끼리 합의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끝내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해서 그래서 이게 그때 어때요? 콜레스테롤이 승리하는 바람에 파마넥스가 이겼죠. FDA에서. 그래서 뭐가 올라갔어요? 주식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식이 막 끝도 없이 올라갔던 난리 났던 장면이야. 나중에 여기 저기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이것도 있어요. 나스닥에. 그래서 21세기 21가지 예측인데 자, 뭐 한다? 2022년도에는 면역 질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올 거라는 걸 예측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회사를 해야 되나 하고 21명의 기자들이 써놓은 게 2000년도에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내가 앞에서 계속 얘기한 거 지금 이제 뒷장에서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왜 문제가 되고 면역이 떨어지냐 이거예요. 오염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절대적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이게 질환이 온다는 거 앞에서 계속 설명했죠.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사시사철 재배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섬유질만 있을 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필수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비타민은 뭐 무슨 비타민 무대만 있다 했어요. 혈관 비타민, 혈액 비타민, 에너지 비타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그게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에너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관이 산화되고 이런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될까나? 단 한 사람이래요.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식단만 가지고는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생활 환경으로 인해 현대인은 절대적으로 뭘 필요로 한다? 건강기능식품 필요하다. 자, 이렇게. 그래서 건강이란 건 질병과 건강 둘 중에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다 계속 얘기했는데 건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건강하다고 얘기했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네 가지 기준에 부합돼야 건강 상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를 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막 움직일 수 있고 막 이렇게 해 에너지만 있어 육체적만 가지고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요새 어때 정신이 굉장히 피폐해지죠. 왜냐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구조 혼자 사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어떻게 한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오는 게 이런 게 많아진다. 파킨슨이나 치매가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뭐에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고 인간은 신이 아니야. 그래서 꼭 신적인 존재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다 빌고 저기다 빌고 비나에다 빌고 나무에다 뭐 걸고 빌고 물 떠서 놓고 빌고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상태 말고 완벽한 그럼 질병을 어떻게 볼 거냐? 면역력 저하로 본다. 이제 나왔어요. 내가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죠? 지났죠? 그래,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뭐 하나 찍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파스테라, 베르나르, 메치니코브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저기 이제 슈퍼마켓, 마트 가면 이거 다 있죠. 세균, 이론, 영농법 이런 걸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활성산소.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황산화제의 종류. 여러분들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뭐다? 이런 것들을 드시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특히나 뭐가 부족해서 식물 영양소 이게 부족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면역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식단에서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채워놓은 게 어디다? 라이프팩티그린이다. 그래 기초는 무조건 라이프팩티그린을 일단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쭉쭉쭉 따라 해주시면 돼요. 찍으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의사들이 보는 처방 참고집에 올라가 있다. 2002년도에요, 이거. 지금 몇 년도죠? 2000년. 예. 제가 2004년도 12월 왔었을 때, 요때, 왜 만성질환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피로증후군이죠. 병명은 없는데 나는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전문인들 비즈니스 세미나하고 2005년도 이럴 때는 의사들 세미나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얘기했어. 지금 이제 중점이에요, 이거. 내가 파마넥스 회사 제품이 최고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서플리먼트 워치컴이라는 이 닷컴에 들어가시면 어느 회사 걸 먹어야 돼요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파마넥스 회사는 이런 회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내가 한 얘기로 들을 거 아니야. 내가 파마넥스 회사 저기를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서플리먼트 워치컴 여기에 있는 많은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대체적으로 민속식물학자라든가 양리학자라든가 권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거요? 소비자들이 선별할 수 있는 기준력이 없어. 다 내 회사께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를 만드느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 평가를 해주게. 쉽게 말하면 성적표를 내줬죠. 이게 종합 영양제예요. 종합 영양제 멀티비타민 편이죠. 멀티비타민이 모든 회사에서 효자 종목이에요. 그게 가장 많이 팔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점수치 다 냈죠.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회사는 어떻게 해요? 뭐 했어? 돈 낭비했어. 돈 낭비한 건 그래도 괜찮아. 근데 뭐냐면 그걸 먹어서 너가 병이 생겼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드시고 있는 것들이 이 회사에 족보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서 보시면 싸울 필요 없어요. 자, 한번 봐드릴게요. 자, 맨 위에 라이프팩이죠. 어디 회사예요? 그죠? 내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저기 화이트북 성적표에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점수가 나왔잖아. 96점 나와. 90점 이상이면 뭐 하나요? 트라이 바로 드세요. 돈 없어? 집 팔아서 먹어요. 바로 드세요. 돈 없어요. 차 팔아서 먹어요. 이게 어때요? 90점 이상인데 몇 점이에요? 96점. 그죠? 그 다음에 뭐 D등급, 그 다음에 C등급 괜찮군요. 60점 이하는 뭐 돼? 당신 드시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점 이하는 뭐 어떠냐? 당신 드시고 있는 거 돈 낭비했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걸로 인해서 당신이 병들었네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어디야? 뉴트릴라이프 더블 X 먹어서 나 10년 먹었는데 너무 좋아졌어 하는 사람들은 여기 몇 점이에요? 79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 그러네. 같은 돈 주고 어떤 거 먹을래요? 그쵸. 네가 그저 의리상 먹는다는 건 그냥 먹어. 그래. 그냥 밥상에서 밥 먹듯이 먹으면 되고, 얘는 어떻게 해?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는 건 어떻게 해요? 라이프 파마넥스 거 먹으면 된다는 거야. 허벌라이프 68점. 돈 낭비하셨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수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허벌나게 먹었는데 허벌나게 안 좋아지잖아. 이 얘기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유산화 많이 얘기하잖아. 그죠? 몇 번째요? 응. 적극 추천해줘. 그죠? 응. 80% 괜찮죠? 근데 파마넥스 따라가면 못 따라. 이거 1점이면 엄청난 저기가 들어가야 돼요. 평가하는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GNC. GNC는 이거 오프라인에서 팔죠? 백화점에도 팔죠? 그 전에 오프라인 매장으로 하려면 얼마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보증금 10억이라고 그래요. 스타벅스처럼. 근데 여러분 파마넥스 이렇게 좋은 라이프팩 유통하는데 돈 내요? 아니요. 공짜로는데 왜 고마운 거 몰라? 산소 공짜로 마시면서 고마운 거 모르지. 햇빛 공짜로 마시면 모르죠.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 이 파마넥스를 라이프팩을 전달하면서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거 캡처해서 갖고 다니세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취급해. 어마어마한 거죠. 96점하고 85점이면 어마무시해요. 매장 하려고 그러면 보증금이 10억인데 매장할 때, 옛날에 내가 시작할 때 16년 전에 이건 10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 들어가?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걔네들 백화점에 들어가 있으면 수수료 뛸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비싸게 소비자들이 먹을 88점밖에 안 되는데 96점인데 파마넥스 그거 라이프팩 전달하는데 왜 이렇게 망설이시는 거야? 10억도 안 주고 했으면서.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이게 붉은색,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시간 오래 걸려. 그래서 여러분 검사해 보시면 이렇게 빨간 줄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녹황색 야채 과일 부족하게 먹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들어가야 돼. 이거. 이 역사도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앞으로 가요? 네. 여기? 아니, 네. 여기. 아, 저기로 해서 여기 본사에 가시면 이거 지금 저기 스캐너 측정하실 수 있는데요. 스캐너 측정하셔서 여기에 레이저로 1분만 쏘이면 이 존이 나와요. 이 존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한 달 전에 먹었던 것들이 마지막 말단까지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근데 걸린 거, 그럼 내 몸에 녹아있는 그 녹황색 야채 과일의 황산화제를 수치를 측정하는 건데, 여기에 이 빨간색 존이 많으면 저기 주변에 면역이 이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움직였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별게 다 지나가도 너는 내 거 아니야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게 이 푸른 존. 보통 운동 안 하고 파마닉스하고 식단 잘하면 뭐가 나와요? 8만 존까지 나와요. 파란 거. 근데 10만 존은 운동해 주셨을 때 2만 존이 올라가요. 그래서 운동이 필수라는 거.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요새 뭐 나왔죠? 뉴비트. 나 이제 이렇게 요거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 끝나고요. 왜 파마닉스인지 알죠? 아까 그 supplementwatch.com 그거 얘기해 주려고 지금까지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자랑질을 하고 여러분한테 기회를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전 강의 끝내려고 하는데,